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이번 주에 영상이 안 올라왔던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촬영을 했던 영상이 있는데 편집을 업로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인 거예요. 그 중복된 영상을 올릴 필요가 없어서 열심히 일주일간 편집을 했던 걸 통으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새로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마침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19일 으로 새롭게 확정된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증보험 대출 보증 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증 한도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3억짜리 전세에 이제 보증보험을 든다 그러면 보증 한도가 100%라 그러면은 100% 3억 원을 다 보증을 해주는 거고, 보증 한도가 퍼센트별로 줄어든다 그러면 줄어든 퍼센트에 한해서 본인의 전세금에 곱하기 그 보증 한도율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요. 이번 뉴스가 나온 게 영상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고민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유보를 한다 혹은 확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6월 19일부로 허그,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는 곳이죠. 정확히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허그에서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마침 촬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기존의 허그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 금액대나 조건을 가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허그를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HF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을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보증 이율이 낮고 소득심사 조건들이 그 3사 중에서는 가장 덜 까다로워서 대출을 연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SGI는 고급 주택 혹은 비싼 아파트들을 민영 보증보험 회사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되는 분들이 허그에서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SGI로 조금 높은 요율을 주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6월 11일 날도 SGI가 최종적으로 이 보증 한도를 90%로 바꿨고요. 허그에서도 6월 19일 날 확정이 되면서 보증 한도를 100%에서 이제 90%로 확정을 했습니다. HF는 기존에 90%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보증을 다 해주는 보증사는 이제 국내 3사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증 3사가 다 90%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세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소득 대비 상환 능력까지 같이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보증보험만 가입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지금 전세대출을 받아서 같이 연동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기준이고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출을 받을 때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연소득의 40% 이내인 전세대출금과 기존 전세금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 보증 한도로 잡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소득의 40% 이내인 전세대출금이라고 하면, 연소득의 40%를 하면 이제 연봉을 뭐 5천만 원 정도로 잡을까요? 연봉 5천만 원에 40%면 얼마죠? 2천만 원이죠. 1년에 내는 이자 비용이 2천만 원이라 하면 이 2천만 원을 12로 나눕니다. 한 달에 한 166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보통 지금 시중금리가 4%에서 5% 정도 되니까 보통 이 166만 원을 이자로 내려 그러면은 4억대 정도를 잡으면 되겠죠. 그 정도, 또는 전세금의 80%,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 중에 낮은 금액을 보증 한도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득 요건까지 같이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한 형국이고요.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 5, 6월에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들고, 이제 앞으로 대출을 받을 분들은 소득심사 강화 요건에 적용이 되고, 허그에서 은행에 모두 다 공문을 보내서 19일에 제도화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90%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증을 해준다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 10%는 돈을 빌려준,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허그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대출에 대한 소득 요건, 그리고 빌려줄 만한 사람인가라는 차주에 대한 요건들을 많이 확인하겠죠.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그 전세보증보험 대출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도 본인들이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고 줘야 되기 때문에 못 받으면 본인들도 10% 뜯기잖아요. 빌려준 돈에.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소득 요건까지 같이 심사하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허그에서 13일날 한 번은 시행할 계획이었다가 충분한 고객 안내가 안 됐고 시스템 구축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연기했었다가 이제 19일날 확정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기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DSR이 총 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에서 원리금 상환을 몇 퍼센트 상환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책정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들이 규제를 할 때 뭐 하죠? 이런 DSR, LTV, DTI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제 수단으로 많이 내세우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이죠. LTV인데 LTV는 추가로 건드는 건 없고 이제 전세 대출을 막기 위해서 이 전세 대출자들 그러니까 차주들의 소득 상환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보증사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사에서도 리스크가 큰 거죠. 그리고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전세에 대한 제도들이 훨씬 악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은 수요가 줄어드니까 전세금이 이제 하락을 하겠죠. 왜냐면 전세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 집값을 잡기 위한 이런 규제 수단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수요가 높아지면 전세가가 받쳐주면 매매가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방 압력이 없으니까 같이 올라가고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전세를 규제하려고 이렇게 잡는다면 이제 월세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보증률은 이제 90%로 확정은 다 됐고요. 3사가 소득 요건 같은 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 내용 정도를 인식을 하고 가셔서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확인을 하시고 보증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국이든지 간에 보증보험은 지금 필수입니다, 여러분. 보증보험 가입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